안녕하세요. 우리 역사 바로 알기 강사 송신혜입니다. 네, 오늘은 최근에 네이처지에서 발간된 일본 열도 이민자의 기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의 저자의 면면을 보면 이러한데요.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김종현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는 도호대 법의학과, 그리고 도이가하마 유적 인류학 박물관, 그리고 국립아동건강개발연구소 의료 게놈센터 주 저자로는 대표 저자로는 준 오하시 교수가 되겠습니다. 바로 도쿄대 생물과학과에 있는데요. 이 준 오하시 교수는 일본인의 유전자에 대해서 많은 논문들을 그동안 발표해 왔던 그런 교수가 되겠습니다. 네, 일본의 역사를 보면 지금 가장 많이 쓰여지고 있는 이 연대표가 되겠는데요. 일본은 처음에 조몬 문화 신석기에 해당되고요. 청동기에 해당하는 야요이 문화, 그 다음에 고분 문화, 그 다음에 야마토 정권 쭉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조몬에서 야요이로 넘어가는 이 시기, 즉 기원전 300년 전후하여 일본에 많은 새로운 문물들이 들어왔고 또 유전적으로도 새로운 그런 유전자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몬 문화, 야요이 문화, 고분 문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 시기를 이렇게 좀 볼 필요가 있어서 이 연표를 넣었습니다. 네, 이 논문의 제일 첫 시작은 어떻게 되느냐? 메인랜드 재패니즈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본토 일본인이라고 한다면 일본의 홋카이도라든지 이 아래에 있는 오키나와를 제외한 그 본토 혼슈를 중심으로 하는 그 본토 영역을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메인랜드 재패니즈는 원래 듀얼 안세스트리 이중 조상 호남 모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조몬 피플과 이미그란트 프롬 컨티넨탈 이스트 유라시안, 즉 토착 조몬족과 동유라시아 대륙에서 온 이민자로부터 유래한 이중 조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야마구치 현에 있는 도이가하마라고 하는 유적지에서 전체 핵 게놈을 분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요이 시대의 고품질의 게놈 샘플이 이전까지의 연구에서는 샘플이 그다지 좋은 샘플들이 많지 않았는데 이번 연구에서 야마구치 현의 도이가하마 유적지 전체 핵 게놈 연기 서열 분석에 성공하였고 그것이 바로 야요이 시대의 고품질 게놈 샘플이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연구들을 조금 언급을 하면서 특별히 이 연구에서는 도이가하마 야요이 개체가 고분 개체 및 현대 일본 본토인과 유사하게 조몬 관련, 동아시아 관련, 동북부 시베리아 관련 세 가지의 뚜렷한 유전적인 조상을 가진다는 것을 밝혀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인구가 도이가하마 야요이 개인과 가장 높은 수준의 유전적 유사성을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다라고 합니다. 즉, 이 논문의 결론은 이러한 결과로 야요이 시대와 고분 시대 사이에 일본 열도 이민자의 대부분이 주로 한반도에서 발생했음을 시사한다라는 논문이 이 논문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러한 것을 결과 부분에 그림으로 표현을 해놨는데요. 즉 지금 메인랜드 재패니즈 일본 사람들의 유전자는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빨간색 부분이 바로 조몬 피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파란색과 노란색은 어디에서 온 거냐? 바로 코리아에서 왔다는 겁니다. 파란색과 노란색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한국인, 즉 파란색은 동아시아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은 바로 동북부 시베리아 관련한 유전자가 포함이 되어 있는 한국인이 건너와서 조몬인과 결합을 한 것이 현대 일본인의 유전자다라고 하는 것이 이 논문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논문의 요지는 어떠한 방식으로 연구가 되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도이가하마 유적지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치시면 도이가하마 유적 인류학 뮤지엄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표시가 되는데요. 이곳은 어디냐? 주소를 보시면 야마구치현의 시모노세키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모노세키라고 한다면 하관이라 그래가지고 부산과 하관을 연결하는 관부 연락선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가장 우리나라와 가까이 있는 지역에 있는 곳이 바로 도이가하마 유적지가 되겠습니다. 이 유적지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한글로 번역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들어가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도이가하마 유적지의 외관은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요런 언덕에 안에 이렇게 유적지가 발굴이 되었는데요. 바로 야요이 시대의 대표적인 매장지로서 국가 지정 사적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돔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돔이 되어 있고요. 그 안에 이렇게 유골들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전시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 도이가하마 유적지에서는 약 300여 구의 인골이 출토가 되면서 많은 그 유골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그 온전한 전체 유골이 또 발굴이 되어 가지고 그걸 통해서 이 연구를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발굴된 유물들은 얼굴이나 몸이 그 이전의 조문 시대와는 좀 다르고요. 그리고 이전에 야요이 시대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그 야요이 시대의 그런 표본과도 조금 다른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키가 크고 그리고 얼굴의 길이도 큰 그러한 형태를 보여서 다른 야요이 시대의 그 유물들과도 좀 다른 그런 유골 상황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이 논문의 시작을 보면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냐면 일본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선사시대는 바로 신석기 시대인 조몬 시대로 시작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조몬이라는 것은 바로 줄무늬를 말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즉 줄무늬로 토기에다가 이렇게 무늬를 낸 그런 시대를 조몬 시대라고 하는데요. 이 논문에서는 조몬 시대가 16,500년 전에 시작이 되었고 1만 년 동안 지속된 그런 기간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할 그 이론들은 많이 있지만 이 논문에 나와 있는 기록에는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조몬 시대의 경우는 주로 사냥과 채집을 주로 하고 있었고요. 그 이후에 야요이 시대로 넘어가면서는 일본 규슈 북부 지역에 벼를 재배하기 시작을 하면서 야요이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그동안의 일본인의 역사에 대한 가설들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가설은 바로 트랜스포메이션 모델이라 그래서 변신 가설이라고 변신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변신, 즉 대륙에서 사람은 넘어오지 않았고 문화만이 유입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변신 모델이고요. 두 번째 리플레이스먼트 모델이라 그래 가지고 대체 모델이 되겠습니다. 즉 조문 원주민을 야요이족이 완전히 대체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대체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이브리디제이션 모델이라 그래가지고 혼종 모델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몬 원주민과 대륙 이민자의 혼혈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대표적인 혼종 모델로는 이중 구조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듀얼 스트럭처 모델인데요. 바로 mtDNA, 즉 미토콘드리아 DNA, 그리고 Y 염색체 하플로그룹을 실험을 통해 가지고 미토콘드리아 DNA 같은 경우는 모계로 이렇게 전달이 되고요. Y 염색체는 남성 부계로 이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부계와 모계를 다 연구를 해 봤을 때 조몬족과 유라시아 대륙 이민자가 혼종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중 구조 모델을 많이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인의 역사 가설 3개 중에서 오늘은 이 혼종 모델을 주로 다루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일본이 있는데요. 일본은 이렇게 크게 4개의 섬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홋카이도, 혼슈, 시코쿠, 그 다음에 규슈 지역, 그리고 여기는 오키나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제일 밑에 오키나와에는 류큐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홋카이도에는 아이누족이 이렇게 있고요. 그런데 이 현대 일본인의 어떤 유전적인 구성 요소를 보았을 때 바로 이 아이누족하고 동아시아 대륙의
혼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오키나와하고 홋카이도의 유전적인 친화력이 이 본토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은 바로 이 본토 지역에는 다른 동아시아의 대륙에서 혼합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더 강력하게 뒷받침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토 안에서도 그 유전적인 혼합이 지역마다 균일하지 않고 다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홋카이도하고 오키나와를 제외한 이 본토 지역의 동아시아 대륙에서 혼합이 들어와서 이 대륙 안에서 전반적으로 이동을 해가면서 퍼졌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유전자 연구를 통해서 밝혀내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샘플이 무엇인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샘플은 바로 도이가하마의 표본이 되겠습니다. 긴 얼굴, 여기 보시면 이게 도레인, 야요이족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조몬의 그 뼈가 되겠습니다. 야요이가 더 얼굴이 긴 그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굴이 된 300여 구의 뼈 중에서 대표적인 뼈 하나를 기준으로 연구를 했는데요. 그 샘플은 바로 20대의 젊은 여성으로 밝혀졌고요. 그 긴 얼굴과 큰 키가, 대퇴골의 길이가 아주 큰 이러한 샘플을 바탕으로 연구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야요이의 그 표본이라고 하더라도 이 도이가하마 유적지에서의 표본은 시모모토 야마의 그 야요이 유적에서 나온 그 샘플과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시모모토 야마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야요이족과 조몬족의 얼굴 뼈의 크기 차이도 비교를 하면서 야요이 때 많은 외부에서 유전자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들도 큐슈 대학 박물관 검색을 하시면 그 홈페이지 안에서 외인의 형성에 대한 그 자료에 나와 있는 야요이와 조몬의 아주 구분이 되는 대표적인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연구에서는 어떤 지역에서 유전자들을 발굴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도이가하마 유적지가 여기 별표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일본 전역에서 이렇게 샘플들을 추출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조몬의 샘플들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야요이와 고분 시대의 유적지, 그리고 여기는 류큐의 유적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여기 파란색으로 된 것이 초기 조몬 시대라고 해서 기원전 8,500년에서 5,000년 사이 바로 이 지역 시코쿠 지역에 있는 이 지역에서 유물을 추출했음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라색 전기 조몬 시대에 여기 보라색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분홍색 지역이 바로 중간 조몬 시대고요. 갈색 지역, 이렇게 갈색들이 쭉 있는데요. 이 갈색은 후기 조몬 시대의 유적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빨간색이 야요이 시대로 이제 넘어오게 되고요. 주황색은 고분 시대고, 이 노란색, 여기 오키나와 지역에 있는 노란색은 에도 시대의 유물이 저기서 발굴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고고학 유적지는 어디였냐 하면 시기별로 제일 위에서부터 본다면 연대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연대도는 이 지역이죠. 보라색 경남 통영에 있는 곳이 연대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안도라고 되어 있는 곳은 여기입니다. 바로 지금의 여수 지역이 되겠죠. 전라남도 여수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는 요 지역이 보라색 지역, 이 지역은 어디냐 하면 창항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서 보니까 이것은 부산 가덕도에 있는 장항마을이라 그래서 신석기 유물이 많이 발굴된 그런 대표적인 유적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욕지도라고 하는 곳은 갈색인데요. 여기 욕지도 여기 있습니다. 욕지도는 바로 통영에 있는 그런 곳이고요. 또 태정리, 이 태정리는 충남 서산에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해의 대성동이라든지 유하리, 김해에 있는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군산 지역도
요 지역도 고고학적인 유적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많은 고고학적 유적지에서 유물들을 발굴해서 비교를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표는 뭐냐 하면 A List of Modern Populatio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사용되어 있던 현대 인구들과는 또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보았을 때 아프리카, 그 다음에 서유럽, 그 다음에 센트럴 사우스 아시아, 센트럴 아시아, 그 다음에 시베리아, 그 다음에 이스트 아시아, 아메리카, 그 다음에 오세아니아까지 이렇게 해서 전 세계의 현대의 인구들의 유전자를 이렇게 많이 채취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프랑스라든지, 그 다음에 울치인들, 그 다음에 한족, 서족, 그 다음에 아미족, 그 다음에 이거는 멕시코 지역에 있는 그 다음에 파푸아 뉴기니 지역, 파푸아 지역에 있는 유전자, 이러한 동족들의 유전자를 활용을 해서 이 연구를 진행했다라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치족은 어디에 있는 사람들인가 하고 봤더니 여기 하바롭스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울치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서족이 많이 나오거든요. 서족은 중국의 동남쪽 고지대의 민족이다라고 해서 홍콩에서 좀 위에 있는 곳인데요. 이 서족이라고 하는 곳인데 바로 요 밑쪽,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또 자주 나오는 게 아미족이 나오는데요. 이 아미족은 대만 원주민 중에서 가장 인원이 많은 그런 원주민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실험들을 하게 되는데요. F4 레이션 테스트라 그래가지고 비율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이 비율 테스트는 뭐냐면 고대 DNA 연구에서 4개의 집단 간의 유전자 흐름과 혼합을 이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웃 그룹을 이제 프랑스 사람으로 제일 먼 족을 프랑스 사람으로 두고 이 일본인을 X로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본인이 조몬인과 어떤 그 민족이 이스트 아시안 젠 소스, 그리고 또 다른 아웃그룹, 이스트 아시아에서 아웃그룹 해서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현대 일본인과 가장 가까운 동아시아 계통이 누구인지를 평가를 했다라는 이 실험의 방법에 대해서 앞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그런 샘플이라든지 방법을 활용해 가지고 실험을 했을 때, 연구를 했을 때 결론이 어떠한 결론이 나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인과 이 도이가하마 야요이 개체의 유전적인 유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거는 PCA 플롯이라 그래가지고 주 성분 분석, 현대 동아시아인의 어떤 유전적인 그 성분을 분석을 했을 때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이제 보는 것인데요. 이 점들을 이렇게 쭉 본다면 지금 이 플롯에서 D1604라고 해서 이것이 바로 도이가하마 유적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20대의 그 키가 큰 여성 샘플이 바로 여기에 유전적으로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이런 삼각형, 네모 이러한 것들은 뭐냐 하면 바로 조몬과 고분 시대의 샘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혼슈 지역이라든지 오키나와에서 발굴된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코쿠 지역에서 발굴된 그런 유전자들이 쭉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코리아가 이렇게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고대 뭐 욕지도라든지 안도, 태정리, 김해 이러한 데서 온 그 코리아의 유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이가하마, 야요이 유물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유전자들을 배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 보면 현대 동아시아 인구는 언어 계열별로 이렇게 색상을 구분해 가지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가 지금 이 연두색이 바로 재패니즈 클러스터, 여기가 일본인, 현대 일본인의 군집이 되는 거거든요. 현대 일본인 군집에 가장 가까이 있는 군집들이 누군가 하고 봤습니다. 그런데 보면 여기 조몬 클러스터가 있는데요. 조몬 군집은 현대 일본인의 군집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컨티넨탈 이스트 아시안 클러스터라 그래가지고 대륙 동아시아 군집은 또 이쪽에 분포되어 있어서 좀 거리가 떨어져 있고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CMB라고 되어 있는데 이 CMB는 바로 캄보디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일본인과 동아시아인들 중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건 캄보디아인 정도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일본인과 가장 가까이 있는 멤버는 누군가 하고 봤더니 KOR이라고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KOR, 즉 코리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지역인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일본인과 가장 가까이 유전적으로 접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한국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일본인, 한국인, 그 다음에 중국 한족만을 현대 인구로 사용을 해서 다시 PCA 플롯을 돌려봤을 때 조몬하고 일본인은 조금 사이가 떨어져 있는데 더 많이 떨어져 있는 건 이렇게 한족입니다. 한족, 차이니즈. 한족은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고 오히려 코리아가 이 지금의 일본, 특히 도이가 하마 유전자랑 가장 가깝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결과로 도이가 하마 야요이 개체는 한족 개체보다 유전적으로 현대 고대 한국인 개체와 더 가깝다는 것을 확인을 시켜주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도이가 하마 야요이 개체의 유전적인 조상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것은 이제 유전 혼합 막대 그림이라고 하는데요. 관련 조상에서 파생된 혼합물의 성분을 분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색깔별로 보시면 이 노란색은 바로 동북 시베리아에서 관련이 있는 유전자고요. 파란색은 동아시아 관련 유전자, 빨간색이 조몬 관련 유전자가 되겠습니다. 자, 파란색이 아주 많죠. 즉 동아시아 관련된 그런 조상들이 가장 많은데요. 일본인, 여기 일본인의 경우는 조몬족 관련 조상, 그 다음에 동아시아 조상, 그 다음에 동북 시베리아 조상을 세 개가 혼합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한족의 경우는 보면 아주 파란색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즉 동아시아의 유전 성분이 많고 동북 시베리아가 조금 있을 뿐이고요. 조몬은 거의 이렇게 조금씩 밖에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국의 경우는 코리안이죠. 한국의 경우는 동아시아와 동북 시베리아 유전자가 혼합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현대 일본인은 조몬 유전자가 10%, 동아시아가 80%, 동북 시베리아가 10%라고 평균을 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보면 이제 모던 노스 이스턴 시베리안 노란색이 더 많죠. 그 다음에 에인션트 코리안 한국 선조들은 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파란색이 가장 많습니다. 동아시아가 가장 많고 노란색 동북 시베리아 그리고 조몬이 조금씩 있는데요. 특히 눈에 띄는 지역은 바로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조몬만 빨간색 조몬 100%, 여기 노란색 동북 시베리아 100%가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이 어딘지 봤더니 조몬 100%는 TYJ001이고요. 노란색 동북 시베리아는 DAJ00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지역이 과연 어딘가 실험에서 봤더니 네, 이 표에 보면 코리아 보면 TYJ 아까 조몬 100%가 나왔던 지역은 바로 욕지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DAJ001 노란색 동북 시베리아 100%가 되었던 곳은 태정리가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지도에서 봤던 욕지도는 여기 경남 통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태정리라고 하는 곳은 바로 충남 서산 지역에 있는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즉 여기에서 통영 지역이 조몬이 100%가 나왔고요. 여기 서산 대중리 이 지역이 동북 시베리아가 100%가 나온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본 조몬은 이제 100%가 되겠고요. 야요이 지역하고 야요이하고 고분 시대의 그런 조상들을 보니까 이 실험에서 사용되었던 도이가하마 야요이는 조몬 그 다음에 동아시아, 동북 시베리아가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포의 모양은 우리나라의 경우랑 아주 비슷한 그런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쿠마니시 오다 야요이도 비슷한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혼슈 지역의 고분 시대에도 아주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시모모토야마 야요이는 야요이지만 이 조몬이 아주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아주 비슷한 도이가하마라든지 그 다음에 혼슈 고분 시대의 그런 유전자는 우리나라의 유전자와 아주 비슷한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류쿠 지역은 바로 오키나와 지역이 되겠죠. 오키나와 지역은 이렇게 조몬이 아주 많은 그런 그림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고대 한국인과 도이가하마 유전자, 그 다음에 고분시대 유전자가 고대 한국인 유전자와 아주 비슷하다는 것을 이 표를 통해서, 막대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바로 시모모토 야마가 되겠습니다. 시모모토 야마는 북서쪽 지역에 있는 곳이고요. 이 실험에서 주로 하는 곳이 바로 이 도이가하마 유적 지역인데요. 이 지역이 바로 한국에서 많은 그 이주민들이 건너가서 정착한 곳이 이곳이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쿠마니시오다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앞에서 봤던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도이가하마 야요이 개체와 동아시아 인구의 개통 발생 관계를 이 연구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트리믹스를 활용을 했습니다. 트리믹스라고 한다면 이렇게 나뭇가지처럼 이제 뻗어나가서 유전자 데이터를 이용해서 진화적인 역사와 유전자 흐름을 이렇게 표현을 시각화한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동아시아 표에서 재패니즈 클러스터, 일본 군집이 한 군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륙 동아시아 군집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있을 때 여기 이 현대 일본인이 있는데요. 이 일본인과 한국인이 여기 보면 가지가 먼저 뻗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한족이나 아미족이나 소족과는 달리 한국인이 이 일본인과 가장 가깝다라고 하는 그런 실험이 되겠습니다. 즉 현대 한국 인구는 일본 군집이죠. 이 일본 군집의 공통 조상에 가장 가까운 곳으로 확인이 되었다라고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도이가하마 야요이 개체와 유전적으로 가까운 개체군이 누구인가 하는 것인데요. F3 스태티스틱스라 그래가지고 외집단 F3 통계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두 인구가 제3의 인구와 유전적으로 얼마나 비슷한지를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인데요. 일본인 인구가 이 일본인 인구가 어디랑 제일 가까운가 하면 고분 시대의 혼슈 지역, 그 다음에 일본인이 유전적으로 가장 가깝고요. 그 다음이 바로 한국의 안도, 그리고 현대 한국인이 그 다음으로 가깝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차이가 있지만 다음으로는 누가 따라오느냐? 군산 지역, 그 다음에 김해, 대성동, 그 다음에 김해의 유하리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또 아주 큰 차이로 해서 서족이라든지 울치족, 한족 이렇게 쭉 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일본인 인구가 유전적으로 도이가하마 야요이 개체에 가장 가깝고요. 그 다음이 고대와 현대 한국 인구가 그 다음을 쫓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야요이 시대에 일본 열도로 이주한 사람들이 군산이라든지 김해 사람보다는 안도에서 유전적으로 가장 가까운 인구가 넘어갔다는 것을 확인을 해주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도이가하마 야요이 개체하고 조몬 개체 간의 유전적인 친화력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는 연구를 했는데요. 이것은 F4 비율 실험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중 집단 간의 유전적인 상호작용과 유전자 흐름을 분석하는 그런 실험을 해가지고 도이가하마 야요이 개체와 조몬들을 집어넣었을 때 어느 지역에 조몬이 가장 가까운지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조몬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 혼슈 지역이라든지 시코쿠 지역이라든지 이런 조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연관성이 있었던 조몬은 바로 이 시코쿠 지역에 있는 조몬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도이가하마 야요이 개체의 조몬 관련 조상이 야마구치 현에 가까운 지역에 살았던 조몬 사람들로부터 파생되었음을 암시한다고 합니다. 즉 이 도이가하마 유적지가 있는 그 근처에 조몬 사람들로부터 파생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도이가 하마 야요이 개체의 혼합 모델링 실험을 했는데요.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이 F4 비율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고대 DNA 연구에서 4개의 집단 간의 유전자 흐름과 혼합을 실험을 했는데 가장 아웃사이드 지역에 이제 프랑스인들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 일본인은 조몬과 어느 집단이 가장 많은 유전자가 혼합이 되었는지를 보기 위해서 여러 동아시아 사람들을 다 여기다 넣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적정한 비율이 나왔던 것은 바로 이 B에 코리안을 넣고 A에 한족을 넣은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바꿨을 때 B에 한족을 넣고 코리안을 A에 넣었을 때는 그 비율 밖에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일본인의 유전자를 확인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사람들 중에서는 한국 사람이 이 조몬인과 결합을 해서 일본인, 현대의 일본인과 가장 맞는 그런 유전 조합을 보였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F4 그 비율 테스트를 막대 그래프로 표현을 해봤는데요. 도이가 하마 야요이, 여기죠. 도이가 하마 야요이의 경우는 붉은색, 이 붉은색이 바로 조몬 관련 조상이 되겠고요. 파란색은 코리안 릴레이티드 앤세스트리, 한국인 관련 계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이가 하마 야요이는 붉은색이 10.4%, 조몬족 혈통이 10.4%고 한국계 파란색이 89.6%를 차지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것은 현대 일본인의 비율과 아주 유사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 일본인은 한국계 혈통이 94%고요. 조몬족 혈통이 6%로 도이가 하마 야요이와 현대 일본인의 유전적 유사성이 유사하고 특히 어느 계통이 많다? 한국계 혈통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QPADM 테스트라고 그래가지고 인구의 혼합 비율을 나타내는 그 실험에서도 이 도이가 하마 야요이 개체는 한국계 혈통이 89.6%를 차지하고요. 그리고 조몬족 혈통이 10.4%를 나타낸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본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한국인 계통이 유전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연구를 통해 가지고 그동안 3원 혼합 모델이라고 하는 그런 모델이 일본인의 그 계통을 설명할 때 많이 이야기됐던 그런 모델인데요. 그 모델이 과연 적합한지도 조사를 해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조몬 관련, 동아시아 관련, 동북아시아 관련을 했을 때 동아시아계를 첫 번째 한족을 넣었을 때, 두 번째 현대 한국인을 넣었을 때 서로 다른 결과를 낼 수가 있었고요. 동북아시아계의 경우는 차이나 HMMH, MN 그 유전자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유전자는 어디서 온 유전자냐 하면 내몽골의 커주중치의 하민망하 유적지라고 하는 이 유적지인데요. 이게 신석기, 즉 5,000년 전의 유적지로 한꺼번에 많은 그 뼈가 발굴이 되면서 이 지역에 전염병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고대의 전염병을 연구하는 그런 유적지로 유명한 그런 하민망하 유적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조문과 관련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첫 번째, 한족이 동아시아 출처로 간주되었을 때는 일본 인구에 적합한 혼합 비율이 생성이 안 되었는데, 두 번째로 한국인이 동아시아 출처로 간주되었을 때 바로 도이가하마 야요이 개체와 혼합 비율이 범위 내에 존재해서 지금 현재 일본인의 유전적인 그 출처가 한족이 아닌 한국인이라는 것을 밝혀냈다라고 이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연구의 최종 결론은 무엇이냐? 첫 번째, 현대 한국인이 다른 동아시아인 어느 동아시아인보다도 이 도이가하마 야요이 개체와 가장 많은 유전적 유사성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야요이 시대에 일본 열도로 이주해간 그 사람들이 어디 사람들이냐? 주로 한반도에서 유래했음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현대 그리고 고대 한국인은
동북 유라시아 관련 및 동아시아 관련 요소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인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찍었던 유라시아어에 대한 그 논문에서도 밝혀졌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이 이전에 일본인의 유전적인 그 혼혈을 설명하는 것으로 3방향 모델이 있었습니다. 그 3방향 모델의 경우는 야요이 시대에는 북동부 시베리아에서 왔고 고분 시대에는 동아시아에서 집단들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런 설이 있었는데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인과 조몬인의 혼합. 지금 현재 일본인의 유전적인 조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한국인과 조몬인의 혼합을 연구를 해봐야 되고요. 그 이후에 일본 열도에서 그 유전적인 그 혼합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일본 열도에서 혼혈 유전적인 이동을 밝혀내면 바로 일본인의 유전적인 조상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연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린다면요. 일본인의 조상에 대해서는 양방향 혼합물 모델이 맞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동아시아 관련 조상과 동북 시베리아 관련 조상을 모두 가지고 있는 이 한국인이 야요이 시대부터 고분 시대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에서 이 지역으로 일본 열도로 지속적으로 이주하면서 조몬족과 혼합이 되면서 현대 본토 일본인의 경우는 이러한 혼혈의 후손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논문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즉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넓은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했었고 이것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지금의 일본의 뿌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유전학적으로 밝힌 아주 의미 있는 논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러한 유전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많은 유물이 삼국시대와 가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가 일본으로 건너갔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그 박물관에 가면 주로 이렇게 대륙에서 건너왔다 이런 말이 많고 중국에서 왔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국, 코리아에서 갔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과학적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일본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민족은 바로 우리 민족임이 밝혀졌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논문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